자, 오늘 보니까 새마을 금고 기사가 신문에서는 거의 빠졌어요. 인터넷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갑자기 진정이 된 건지요? 그런데 어제 SBS 뉴스를 보면 새마을 금고 예금 인출 러시 정부 진화에도 곳곳에 뱅크론 조짐 해가지고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이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부의 이런 이 진화 노력에도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뉴스 시간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보증한다고 새마을금고 앞에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하게 다 책임진다고 붙여놔도 이 돈을 전부 찾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모습들이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77조나 내줄 돈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의 5조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아니, 새마을금고가 77조가 있다면서 내줄 돈이 무슨 놈의 이거 5조를 갖다가 더 한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1조 6천억 원치의 채권을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팔아서 화제가 됐는데, 채권 팔고 또 5조 정도의 돈을 지원을 외부에서 받아야 지금 꾸려갈 정도로 급박해졌어요. 자, 그래서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 확산과 뱅크런 조짐에 따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보유 채권을 매도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이 은행별로 1조씩 5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투입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1조씩 만들어가지고 5조 원을 만들어가 새마을금고에 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채권을 대규모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채권을 팔아서 이제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채권을 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지금 새마을금고가 돈이 모자란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인식되니까 새마을금고 채권 팔지 마, 우리가 돈 대줄게, 좀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채권을 1조 6천억을 내다 팔았다는 걸 보고 저것들 돈 지금 쪼달리고 있다,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RP라고 흔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네들이 대사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채권을 은행들이 인수하겠다. 이거 지난번에 그때 많이 등장했잖아요. 레고랜드 파동에서 회사채 등이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게 맞다, 현금이 모자라니 지원해주다는 취지로 초기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1조 6천억만 팔은 게 아니라 지금 5일부터 7일까지 채권이 종금이나 금고에서 3조 원이 매도됐는데, 이 종금 금고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중앙인데 아마 대부분이 새마을금고가 지금 팔은 걸로 보여요. 자, 오늘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심하라는 정부의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감과 예금 인출 움직임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 사태의 핵심 문제인 연체율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SBS가 취재한 결과 서울에서만 새마을금고 절반 가까이가 연체율이 5%가 넘는다는 것. 이것도 참 골 때리는 이야기죠. 서울 새마을금고 지역본부. 새마을금고는 광역 이렇게 범위별로 지역본부가 있는데, 서울 지역본부가 5일날 발생한 공문에서 수신인은 100곳이 넘는 금고 이사장인데, 오는 12일, 7월 12일부터 사흘간 실무자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집 명단에는 연체율 5%를 초과한 곳들이 나열됐는데, 확인 결과
서울 새마을금고는 당장 예금 인출 사태에 대응하라면서 다음 주 회의를 일단 연기했다는 거예요. 100여 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점검도 연기, 이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비상대책회의도 지금 연기. 6월달 말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5%가 넘는 게 109곳이라는 거예요. 서울 전체 새마을금고 230개의 절반이 연체율 5%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들 109개의 명단에는 특히 위조한 서류로 40억의 담보대출을 조작해서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은 곳을 비롯해 부당대출, 횡령, 관리 부실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고 여럿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치한 뒤에 사태가 터지자 뒷북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수는요, 중앙회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행안부도 관리하지 못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부실이 확대됐다. 수신액이 284조쯤 되는데 매달 부채 비율을 공개할 수 있는 금감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행안부는 뒤늦게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도 보조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올해 1조 2천억의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을 매각해서 연체율을 낮추겠다는데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부실 채권을 탕감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사서 누가 그 손실을 대신 껴안겠어요?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 돈 떨어져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되지요. 선동하지 말라면 너희들도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시중은행도 긴장하고 있다. 12개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이 9조 원, 리스크 우려에 이금융 신용등급 하락, 5대은행도 올해 대출 잔액 16% 증가, 금융권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에 나섰다. 대형 정권사 부실 자산 2조 204억 원, 그 작년 1분기보다 24% 증가, 자기 자본 대비 비율 5.8%,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발 정권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돼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이 이탈을 하면서 저축은행이 떨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이탈하는 이 고객들을 붙들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예금금리 경쟁이 되면서 지금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새마을금고 때문에 자기들도 부실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집값이 바닥, 덜 쓰기는 주택담보대출, 5대은행 상반기 가계대출 56% 급증, 상반기에 신규 대출이 100조 원, 긴축효과 무색.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했습니까?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나 경기 침체 악화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실화가 저축은행 그리고 주식증권회사 그리고 일반 은행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